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키 며칠이죠? 키 27. 뭐예요? 인감정명. 한번 찾아볼래요? 자, 인감정명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인감정명. 자, 키 27과 관련돼서 인감정명. 인감정명 나오면 뭐예요?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자, 가로 안에 한번 봐봐요. 무슨 신청이죠? 방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에다 인감펜트 할까나요? 무슨 신청? 방문 신청에 한해서. 자, 우리 등기 신청은 몇 원화 되어 있죠? 2원화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감정명은 방문 신청에 한해서 적용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방문 신청에 한해서.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그럼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이거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전자신청이 나왔다. 그러면 인감정명이 나오면 어뢰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감정명은 어디에서요? 방문신청에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옆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이제 첫 번째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감정명도 누구 거 제공해 줄까요? 등기 의무자. 그럼 써놔요.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해서 제공 X라고 써요. 자,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무슨 신청이라고 배웠어요? 자, 단독 신청이네. 그렇죠? 단독 신청. 자, 최근에 문제 출제된 게 소유권 보전 등기예요. 그럼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달 모의고사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대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단독이죠. 그래서 제공 X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두 번째 논리입니다. 자,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어때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정성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바로 촉탁 등기죠. 자, 촉탁 등기는 누가? 강공석.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국가 하니까 무슨 성? 진정성 보장.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 논리가 작성이 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관련돼서 좀 기억해 둘 거는 봐봐요.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소유권 명인이. 자,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요게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공한다. 이게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자, 여기까지 한번 써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틈새 시장을 두 개를 공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는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예금피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갈고 닦았잖아요. 전세권 설정. 누가 건자예요? 여기 건자, 여기 설정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그러면 지금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의무자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권리자예요? A가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원래 소유권 명인이 누구죠? A가 뭐예요? 권리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립을 해놔요. 소유권 EA 권리, 말소 등기가 되네. 자, 항상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를 틈 딱 확인해 놓고 앞에 요걸 확인해 놔요. 소유권 EA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 X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보죠. B가 C한테 바뀌었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죠. 이 사람은 전세권자예요? 전전세권자예요? 전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면서 전세권자죠. 자, 전세권 이전 등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B와 C죠. 그러면 누가? 자, 등기 명인이 누구죠? A죠. A잖아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이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기가 따질 때 이전을 따져요. 이전을 따져서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소유권 이해 권리, 요때는 뭐예요? 제공 X라는 거. 자, 그러면 자꾸 우리 인감 정량과 관련돼서는 이제 두 개를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두 개를 우리가 숙지해 주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읽어봐요. 말석. 말석은 감액이라고 써놔요. 자,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같거든. 그러면 전세권 감액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아주 고난도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죠? 부기 등기. 그럼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 세 개와 관련돼서 딱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공략을 해놔야 돼요. 그럼 요것만 공략이 된다면 인감증명은 이제 나머지는 사실관계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우리가 깨야 돼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등기 말소. 어때요? 가등기 말소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또 이제 머리가 좀 비탄력적이에요. 자, 말소 앞에 뭐예요? 여기 가등기는 소유권이 붙을 때가 있고 소유권 이해 권리가 있잖아. 그러면 가등기 말소는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4회 복수 정답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항상 소유권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3번과 관련돼서 소유권 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한해서 제공해 주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니까 요 두 개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몇 개 이제 정리만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인감증명은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요. 파트 발로 이제 지문으로 이제 한두 개 지문 나오지. 과거에처럼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는 독자적 문제로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논리를 딱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이제 가로 안에 채워보죠. 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번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소유권 등기 명인이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등기 의무자가 들어가겠죠.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는 가등기 말소를 딱 줄쳐놔봐요. 그러면 가등기 말소. 그러면 거기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소유권이 들어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 잘 정리해놔야 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특히 2번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3번에 관련돼서 그러면 3번하고 자꾸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줄쳐놔봐요. 자, 요 질문은 좀 이해를 좀 하셔요. 자, 봐봐요. 자, 등기 필정은 절대 재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재교부 절대 안 합니다. 자, 1991년 전에는 재교부를 해줬어요. 근데 봐봐요. 자, 197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991년도. 근데 자꾸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개를 갖고 싶어요. 왜 두 개를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왜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잡아봐요. 등기 필정이 있는데 인후 보정서를 내세워요. 자, 저번에 보니까 등기 필정이 분실이 됐더라. 그러면 정인을 내세우면 어때요?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뭐 등기 필정이 두 개가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1991년 이후에는 절대 재교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자, 등기 필정을 재교부를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사라지죠? 바로 진정성이 사라졌다고. 그러면 등기 필정을 제출할 때 제공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몸으로 때워요. 몸으로 때우면 뭐가 되죠? 출석하면 돼. 출석. 자, 그러면 자, 자기가 돈이 없다 그러면 몸으로 때우면 되고, 돈이 있으면 어때요? 법무사 변호사한테 공정 확인을 받으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봐봐요. 한 15만에서 2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확인 서면에 뭐가 있냐면 인상착의란이 있어. 인상착의란은 그러면 얼굴에 몇 가지 특징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출석하고 싶으면 어때요? 자, 같이 출석하면 어때요? 등기관이 저하고 인상착의란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 되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출석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요 뒤에 뭘 확인해 주면 돼? 인감증명을 갖다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 권리, 권리, 등기명의니, 등기의무자로 등기 필정 대신에 확인 서면, 공정 서면의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요게 나와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옆에다 한번 써놔요. 만약에 출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때는 출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출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요. 왜? 인상착의는, 자, 그러면 출석을 안 되면 이때는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지문은 출석이라는 단어와 출석의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주의 한번 봐봐요. 주의. 자, 출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출석. 그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출제 포인트는 출석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석이 있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 출석을 안 하면 그때는 제공하여야 한다. 이 3번 지문은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밑에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협의 분할이 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분할 협의서 상속인 전원 동그라미 전화요.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 줘야 되고요. 자, 6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인감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그러면 1번의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이 들어갈까요? 3개월이 들어가. 그래서 3개월 정리 딱 해두시고. 자, 특히 2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넣으세요. 자, 부동산 매도형이라고 써요. 부동산 매도형. 자, 부동산 매도형. 지금 용도는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 매도형은 부동산 매도이라는 걸 용도를 기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재국민, 재교민.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딱 한번 써봐요. 시하고 국적. 자, 그러면 자기가 사소한 거지만 요거 확인해야 돼. 국민, 교민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재국민은 어때요? C는 우리나라 시,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재교민은 C는 우리나라 시인데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재국민은 뭐예요? 애국인과 다름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국민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국민은 최후 본적지, 주소지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재국민은 C는 우리나라 시고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재국민이에요? 재교민이에요? 3번에 재국민이죠.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인감증명. 자, 4번 지문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부동산 매도형을 제외하고 제외라는 단어를 써놔요. 제외하고 타용도로 유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건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부동산 매도형을 인감증명을 뗐어요. 그런데 매도형을 자, 3통을 써먹었어요. 몇 통이 남았죠? 7통이 남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인감증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형은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 인감증명을 설정할 때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근데 7통이 남아있어요. 그럼 매도형으로 이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매도형을 제한 나머지는 상호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도형은 매도형만 써먹을 수 있어. 매도형을 딴 데 이용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4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외. 이게 들어갑니다. 자, 5번에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에서 거기에다 줄 한번 딱 하나요. 자,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생각하면 나와요. 봐봐요. 자, 임의대리는 어때요? 뭘로 주죠? 임장으로 주죠. 자, 이 임장을 누가 이자할 가능성이 커져? 대리인이. 그러면 뭐 임장 뒤에는 누구예요? 자, 본인의 인감증명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왜?
자, 군인의 인감증명을 거쳐야 이 임장의 진정성이 되살아나거든. 그러면,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자, 이임 대리인이 아니죠. 임의 대리인이죠. 자, 임의 대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의 대리는 뭐예요? 임장으로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하겠네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야. 그러니까 이때는 읽어봐요. 자, 대리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인감증명, 대리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임의 대리인.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읽어봐요. 본인의 인감증명. 대리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법정 대리인. 누구의 인감증명? 대리인의 인감증명.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그러니까 5번에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대리인의 인감증명.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항상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6번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이 들어가겠죠. 않는 경우. 자, 않는 경우는 소유권 보전,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같이 읽어봐요. 상속, 수용, 판결, 경매, 촉탁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 촉탁 등기는 관공서 등기 권리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조심해 놔야 돼요. 관공서 등기 권리자로 신청할 때 그럼 상대편은 등기 의무자죠. 그때는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익물권, 임차권, 말소. 거기에는 말소가 들어가겠네. 말소. 아까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을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부동산 표시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표제부. 오케이. 사실의 등기니까.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부분과 관련돼서 요 부분 특히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요 지문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말소 앞에 뭘 봐요? 말소하고 이전을 찾아서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읽어봐요. 제공 X. 그러면서 이전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었다. 제공 X.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판매 특약,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판매 특약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인감증명을 이제 다음 달에 우리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요번 주 이제 종강이니까.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풀 때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인감증명 생각하면 빼요. 방문 신청.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 X.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 X. 소유권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제공해야 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소유권 이해 이전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우리 15회 때 이런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어요. 한번 봐볼래요? 자, 자기가 읽어내야 돼.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다고 해석해봐요. 자, 채권 제거에 뭐라고 써놨어요? 감액. 감액은 뭐하고 같죠? 말소하고 같잖아. 권리자 의무자가. 읽어봐요. 채권 제거에 그럼 뭐가 떠올라요? 건저당까지는 건저당. 그럼 이 말은 읽어봐요. 건저당 말소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이렇게 해석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알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요 논리를.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처음 하신 분들 봐봐요.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게 봐봐요. 올해 만약에 11월부터 처음 했다. 그러면 뭐예요? 자, 올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요거 3개 정도가 지워져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 하나가 더 지워져. 그럼 봐봐요. 여기 이제 5만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5번까지를 읽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 지워졌다.
그거 진짜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개 정도에서 2개만 지어지면 정상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할 필요 없어요. 이제 문제 풀이하면 등급하면 팍 올라가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뭐예요? 한 2개에서 3개 지문이 지어지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하나만 지워지면 돼요. 하나만 지워지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2개에서 이제 아리까리 해요. 다 그래요, 지금. 지금 이제 11월부터 꾸준히 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5개 지문에 하나 지워졌다. 그거는 문제 심각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를 지워줘야 돼? 2개에서 3개 정도를 지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인감 정면과 관련돼서 그 정도 이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 옮겨서. 자, 몇 페이지죠? 키 28. 뭐가 나오죠? 도면.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죠. 자, 도면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키 28. 뭐예요? 도면. 도면은 뭐 나와봐야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자, 도면은 무슨 버전 정보죠? 연구 버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면은 연구 버전. 연구 버전 정보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돼요? 혹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용익권의 설정 한번 봅시다. 자, 용익물건은 어때요? 용익권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지상권, 지역권 뭐가 있죠? 전세권. 그러면 여기에서 용익권 하면 뭐가 있죠? 하나가 더 포함되죠. 임차권.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나 만약에 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어때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이 어디에 범위인지 미치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은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자고요. 자, 1번에 이제 건물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나와 있을 겁니다. 1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기억에 무슨 건물이 나오죠? 일반 건물. 자, 니은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의 경우는 언제나 건물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단, 건축물 대장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이번에 건물의 분합 등기의 경우에 건물 도면을 제출해야 되며 특히 이 3번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3번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죠.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 자, 일부라고 써놓으세요. 일부. 가로 안에 일부가 들어가겠네. 자,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전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적돈을 철출하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범위가 토지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부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의. 그래서 토지 동그라미죠. 거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항상 일단은 그러면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일단 용익권에 대해서 전부가 나오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 동그라미 3번하고 지적조를 제출하는 경우 특히 1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활용을 해 먹어야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봐봐요. 자, 28회 때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 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봐봐요.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X예요. X죠. 봐봐요. 이게 이제 자기가 대단한 것은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 그럼 여기 일부의 전부의 일부. 그럼 여기 봐봐요. 뭘 첨부한다?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X예요. X. 무슨 도를 첨부해? 지적도.
또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28회 때 몇 점이에요?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서는 뭘요?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연구 버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거기 메모란 밑에다가 저희가 요거 한번 써봐요. 자, 무슨 버전? 연구 버전 6개를 한번 써봐요. 자, 과연 쓸 수 있을 건지 한번 보자고요. 저 번호만 쓰는 거 아니겠죠, 또. 자, 그러면 써보자고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연구 버전 장부입니다. 회사 등기, 연구 버전 장부. 뭐라고 써놨죠? 도면, 연구 버전. 뭐라고 써놨죠? 매매 목록.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죠? 신탁 건부. 그 다음에 6번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공동담보 목록. 자, 우리가 10년, 5년, 1년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 특히 연구 버전 장부라는 걸 기억해두고 앞으로 이제 연구 버전 나오면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시험에 나오면 자, 신청 정보는 연구 버전 장부다. 어때? X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연구 버전 장부만 외워놓으면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내놓거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10년 버전 장부가 뭐가 중요해요? 5년 버전 장부가 뭐가 중요해요? 1년 버전 장부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연구 버전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등기부 폐쇄 등기, 도면 매매 목록, 신탁 건부, 공동담보 목록.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딱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 이제 그 정도 정리해 두면 되고, 자꾸 이제 자기가 익숙해야 돼. 문제풀이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 돼. 자꾸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활용을 못 해 먹어요. 그게 바로 문제풀이라는 거야. 문제풀이. 자, 그러면 이제 퀴 29와 관련돼서 무슨 신청이 나오죠? 동시 신청. 자,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작년에 2.5점짜리죠. 퀴 29의 제목을 집어넣어요. 무슨 신청이죠? 동시 신청이야. 자, 동시 신청과 관련돼서 작년에 2.5점짜리가 간접적으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오죠? 자, 신탁을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이렇게 그려놔봐요. 1번은. 자, 신탁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자예요?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싸죠. 그래서 여기에 신탁 등기야. 항상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관계를 우리가 따져놔요. 근데 하살 방향을 봐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 똑같은 방향으로. 자, 그러면 자기가 익힐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하살 방향이 누구한테 다 날아갔어요? B한테. 그러면 결론대로, 자,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야. 조심해서 달아놓고. 그러면 자기가 신탁 등기 나올 때, 자꾸 뭐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라는 거예요. 요거 자체. 자, 그러면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해줘야 돼. 그러면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사이네. 그러면 하살이 같이 달라요. 같죠. 그 사건은 하나로 취급이 돼. 그래서 뭐예요? 자, 사건은 하나니까 뭐예요?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해줘. 한번 봐봐요. 그러면 사건이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탁 등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래서 항상 신탁 등기가 나오면, 그러면 요번에 이제 딴 학원에 모의고사, 제가 딴 학원에 모의고사를 4군데다 출제해 놨어요. 4군데다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신탁 등기는 얼구에 기록한다. OX.
얼구에 기록한다. 어때? X죠.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가구의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탁 등기는 주등기야. 주등기.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신탁 등기를 헷갈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 뭐예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하니까 절대 안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봐봐요. 신탁 등기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하살 방이 같아달라요. 같죠. 그래서 사건은 하나.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그걸 기억해 두고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판매 등기와 판매 특약 등기, 매매를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았어요. 이번은 항상 그림을 요술 생각해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도인. 그러면 B가 뭐예요? 매수인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 사는 거야. 이게 바로 판매 특약 등기가 돼요. 판매 특약. 그러니까 요거 하살이 액기스예요. 그러면 하살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에서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요 사람이 되죠. 권리자.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요 사람이 의무자가 돼. 그러니까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은 판매 특약은 180도로 뒤바뀐다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거는 이제 판매 특약이 종이라고 써요. 종. 주종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놨으니까 익혀보자고.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사건은 2개야. 그래서 신청서를 2개 작성해줘. 그래서 별건으로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별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확인해 줄 거는 여기 봐봐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판매 특약 등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하겠죠. 주가 소멸하니까 종이 소멸하겠죠. 근데 이게 소멸한다 해서 이게 소멸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종이의 주예요. 종. 그래서 판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부기 등기 들죠. 그럼 읽어봐요. 가구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요거는 가구의 무슨 등기? 주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신탁 등기와 판매 특약 등기의 공통점은 가구야. 근데 차이점이 나타나요. 판매 특약 등기는 종으로서 부기 등기고 신탁 등기는 뭐예요? 가구의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요 그림만 생각해 이제.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야. 그러면 신탁 등기는 하살 방이 두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3번이죠. 3번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3번은 읽어보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가로 안에. 자, 구분 소유자의 소유자 중 어느 1인의 보존 등기 신청 시 타 구분 건물 뭐가 들어갈까요? 표시가 들어가.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작년에 3번이 2.5점짜리입니다. 자, 4번의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 시중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거는 눈으로만 익혀놔요. 당연히 동시 신청입니다. 자, 5번은 조심해야 돼.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 동시 신청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근데 이게 아직 6번이 아직 안 나왔어요. 6번 하나 써놔요. 자, 6번이 개정되고 아직 출제 안 된 게 있어요. 자, 6번은 추가를 좀 해놔야 됩니다. 뭐라고 써놨죠? 도시개발 써놓으세요. 도시개발. 자, 도시개발은 어때요? 싹 토지를 갈아엎어요? 안 갈아엎어요? 갈아엎죠. 그래서 이제 써요. 어선 등기, 말소 등기.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이해를 좀 하고. 자, 세 필지가 있어요. 세 필지를 싹 갈아엎어서 말소 등기를 하죠. 그러면 말소 등기와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자,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이냐? 동시 신청. 과거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참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동시 신청을 하나 마련해놨다고. 그러면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말소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동시 신청 사유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키 29와 관련돼서 동시 신청은 1번 체크예요. 1번은 반드시 우리가 뭐에 중요하고요. 자, 2번 체크예요. 그 다음에 3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6번 체크예요. 그래서 우리 1번, 2번, 3번, 6번. 요거는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신탁 등기 그림 생각해야 돼요. 판매 특약 등기 그림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동시 신청 사유와 관련돼서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금융계약서, 우리 금융계약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자, 그러면 추가로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금융계약서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까. 자, 금융계약서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계약. 자, 금융계약서는 계약이죠. 그러면 개소리, 판소리, 그러면 원칙 1단계. 지난번에 했으니까.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규정.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판결서와 거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건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자, 기식과 관련돼서 금융계약서,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금융계약서를 제출하고, 자, 그게 이제 1번 금융신청권자, 중개업자도 거기 줄잖아요. 중개업자도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금융신청권자가 될 수 있고요. 자, 금융권자는 소관청이죠. 그러면 심사권과 관련돼서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금융계약서도 금융계약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기 놔두고 가세요. 그래요. 놔두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찾아가세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키 20이 있어요. 그럼 등기 필정과 등기 필정보. 요거는 뭐의 별표가 3개짜리죠.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봐봐요. 요거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제공 조심해야 돼. 제공. 자, 제공인지 작성인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 작성하고 제공은 다르죠. 제공은 어때요? 제출하는 거. 작성은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럼 근데 이거부터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이할 때 여기에 이제 제공인지 작성인지. 그러면 제공은 제출하는 거. 그러면 작성은 만들어주는 거잖아. 자, 그럼 제공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뭐예요? 자, 그러면 논리를 하나 따져놨잖아요. 자, 등기의 무슨 성이 확보되면 진정성. 항상 진정성에서 진정성으로 끝나.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공 X.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공 X.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 그럼 두 개를 한번 생각해봐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단독이 공동이.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의 뭐가 있어요? 유증. 그렇죠. 상속인 등기. 그래서 문제 풀면 이게 이제 유증에 대해서 유증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공. 그러면 요거는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인공. 요것도 제공해줘야 돼. 특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요 두 개를. 그래서 유증은 꼭 단독 신청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유증은 제공해줘야 돼. 단독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요거 항상 조심해야 돼. 요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단이 뭐예요?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 이런 애들은 단골맨이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어때? 공단. 그래서 공단, 2단 이런 것들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유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공. 그래서 유공.
자, 이것도 사람 참 골치 아프게.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명령 등기, 촉탁 등기. 촉탁 등기도 아니고 명령 등기도 아니야. 그래서 읽어봐요. 명단, 명단 단독 신청이죠. 이게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가등기에서 하이라이트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원래는 여기 명령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정본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법원이 저한테 줬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속전속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 빈출되는 지문들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2단, 공단, 유공.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명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은 뭐 줄기차게 출제되는 지문이거든. 자, 평상시 이해해놨으니까 얘네들은 이 나오면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유증은 언제나 공동신청, 유공,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명단. 그래서 요거 4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해, 이게. 그래서 요건 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판결의 한 등기죠. 자, 판결의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럼 예외적으로 요걸 기억해 둬야 돼, 예외. 예외적으로 누구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요 지문이 우리가 하이라이터야. 이게 9번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성소한 의무자냐, 성소한 권리자냐 꼭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봐봐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어때? 법원에서 판결서를 줬잖아. 판결서를 받았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설사 판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걸 조심은. 자, 그래서 이제 등기 필정보, 등기 필정과 관련돼서 이것들 조심해서 달아놓고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가로넣기 한번 해보죠. 오늘 나간 프린터 기 20. 제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특히 몇 번을 정리해요? 자, 4번. 4번이 바로 별표 3개가 돼. 그러면 거기에 성소한 뭐가 들어갈까요? 등기 의무자. 자기가 써봐야 돼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러면 뒤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거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기 20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바로 4번. 4번 지문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숙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봐봐요. 자, 판결의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외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제공하여야 한다. 자, 요거 한번 외우고 다음 단계로 가자. 2단, 공단, 유공,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단독. 그래서 명단. 요거 아주 나중에 그냥 요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도 빈출지는 지문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해놓고 그냥 이 나오면 단. 근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니까 마음이 급해. 이 단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행 판결은 단독.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자, 유공이죠.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근데 포괄 유정은 몇 조로 빠져? 186조가 아니라 7조. 그럼 특정 유정은 186조. 역시 조심해야 돼.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유공.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명단.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자, 기 17과 18, 그거는 이제 바로 자, 요약집에다 이제 저 뒤에 번호 순서대로 끼워놓고요. 자, 오늘은 거기 이제 오늘 나간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기 10, 30. 자, 30. 무슨 심사지죠? 형식적 심사가 나오죠. 자, 거기서부터 하나씩 또 따져봅시다. 자, 작년 수강생들이 거진 요 자료가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합격생들이랑 많이 또 전화가 오니까, 나름대로 요 자료가 제일 좋고, 자기만의 또 요약집을 만드니까 제일 좋아서, 안 좋다고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다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니까, 요약집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 요약집은. 자기가 아무리 딴 선생님 만들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만의 요약집을 스스로 만든 거니까 기억에 오래오래 간다고. 자, 그러면 심사죠.
자, 심사에 대해서. 자, 심사는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가 되죠. 근데 실질적 심사주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되었어요. 그걸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면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 자, 등기관은 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에서 소극적 심사만을 할 수 있으며 등기관의 심사권을 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형식적 심사주의 장점은 뭘까요? 자, 신속하자. 빠른 거. 정확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부실 등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등기를 믿음을 주지 않아. 공신력, 불이인정. 그렇게 나중에 빠져나갈 거라는. 자, 그러면 등기관의 심사 기준시는 등기 신청 서류가 제출 시가 아니라 거기에다 적을잖아요. 등기부에 적을 때 등기 실행시라는 겁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접수식이 뭐가 되죠? 또 까먹었다. 저장된 때. 또 한 번 또 까먹었어요. 미쳐버립니다. 자, 미쳐버려요. 자, 그러면 접수식이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저장된 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거 부서적으로 관련돼서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또 요렇게 내놨네. 자, 효력 발생 시기. 한번 자기가 써봐요. 완료 시기. 자기가 써봐요. 접수 시기는 그러면 뭐 할 때? 저장된 때. 그죠? 저장된 때가 되고요.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일까요? 접수한 때. 자,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기록한 대로 출제해 놨어요.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는 효력 발생 시기 중요하죠. 그러면 완료 시기는 뭐 할 때죠? 교합한 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접수 시기 뭐 할 때?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를 마쳤어.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죠? 접수한 때죠. 이쪽으로 소급하네요. 그러면 접수 시기가 뭐 할 때? 저장된 때.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 되죠. 봐봐요.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한 때고 접수 시기가 저장한 때. 그러면 등기를 마치면 효력 발생 시기는 어디로 소급해? 접수 시기로.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접수한 때. 그러니까 등기를 마친 경우 단어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면 등기를 마친 경우가 없다면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일까요? 접수한 때.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이 이제 사실 조사권. 자, 구분 건물 줄 쳐놔봐요.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은 뭐예요? 객관적 요건은? 자, 써요. 객관적 요건은. 자, 구조상 독립성과. 자,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이게 객관적 요건이거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써놓고 이해를 좀 하시자고. 이해를. 자, 써놓고. 자, 과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봐봐요.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로 등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일반 건물이 집합 건물로 등기한 경우가 숱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예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 등기관의 실사 권한을 줘서 나가서 요 요건을 갖췄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 구분 건물에 대한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실질적 심사주의가 폐지됐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실질적 심사주의에 대한 뭐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실질적 심사주의가 뭐다?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옛날에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확인하러 등기관이 나가봤어야 된다고. 아,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사 권한을 줬는데 지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과학이 발달하고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예를 또 하나 써놔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자, 판결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려.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여기에 10년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등기관은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1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가 10년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 등기관한테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수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지문이 탄생하게 돼요. 또 하나 적어놔요. 자, 유류분 침해.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뒷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해. 아버지 뒷조사해버리니까 뭐 나쁜 거 뒷조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남겨놓고 돌아갔는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채가 많아요. 그러면 부채가 많으면 상속 받아요? 받지 말아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한정승인이거든.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지가 봐봐요. 5억을 남겨놓고 가서. 그러면 10억이 부채예요. 그러면 몇 억이 부채예요? 그러면 5억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빚잔치하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10억을 남겨놔서 부채는 2억이야. 그때는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단순 성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단순 성인을 받아야 돼.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봐봐요. 자식이 5분이 있어. 5분. 장남이 이뻐요. 5손가락 중에 이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하고 돌아가셔서 장남한테 모두 주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사후에 형한테 내 집은 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아버지가 상속권을 남용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읽어봐요. 유류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유류분 침해 봐봐요. 그런데 유류분 침해라고 등기관한테 신청해서 등기관은 심사할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수리하여야 된다. 무슨 심사주의인가?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서 지금 자주 출제되는 게 이게 이제 요 두 개의 의미가 지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키 30과 관련돼서 이제 시험장에 가려면 우리나라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에 대한 법적 근거 있어 없어? 없어. 폐지됐어요. 그러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에 대해서 등기관한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어때? X. 폐지됐다는 거 조심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접수 시기 말 때,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이때 1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유류분 침해라고 등기관한테 청구하면 자, 수리를 각하하는 거야, 수리하는 거야? 수리. 무슨 심사주의니까?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키 30번과 관련돼서 심사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키 30과 관련돼서 3번에 뭐가 들어가요? 자, 가로넣기 다시 해봐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참고 표시와 관련돼서 구분 건물 사실 조사권, 즉 실질적 심사주의가 뭐다? 폐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그러니까 요 지문에 대해서 이제 마르고 닳도록 이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 부분이 형식적 심사주의와 관련된 지문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했어요. 자, 마음에 안 들어. 뭐 할까요? 각하를 하겠죠. 각하가 뭐예요? 저 거부 처분이잖아. 거부. 자, 각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등기관이 약간 보정을 해줄 수 있죠. 읽어봐요. 보충과 정정. 이게 보정 명령이거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하는 누가 할까요? 자, 그럼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각하는 누가? 등기관이. 보정도 등기관이. 취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당사자. 취하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등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하는 그 밑에다 이제 거부라고 써요. 거부. 자, 기 30일과 관련돼서 각하는 거부.
자, 보정과 관련돼서는 보정과 정정. 그러면 각하 보정은 누가 한다? 등기가 아니, 취하는 당사자가 하는 거야. 당사자, 취하는. 자, 그러면 몇 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취하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메모란에 가서 취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취하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거기 메모란에다 이제 다시 밑에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써서 몇 개 정리하고 가자고. 자, 취하. 자, 취하는 누가 해?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 자, 취하는 뭐예요? 취하는 뭐하고 같을까요? 취소가 아니야, 철회예요. 철회하고 같아. 지금 취소하고 철회하고 개념이 다르면 안 돼요. 취소하고 철회는 의미가 달라요. 취소라는 것은 뭘까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게야.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는 거거든. 전에. 그러면 철회하고 취하는 같은 말이야. 근데 취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취하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언제까지 하죠? 철회는 법률효과 발생 전에 하겠죠. 그러면 완료 전 단계 해주는 거네. 써요. 완료 전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교합 전이잖아. 아까 완료 시점이 뭐예요? 교합한 때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찾아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여기 일괄 신청이 헷갈려요. 일괄 신청이. 자, 일괄 신청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괄 신청은. 요거는 서류라고 써요. 서류. 자, 서류. 자,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서류는 나눠질 수 있어. 가분성이 있는 거네. 자, 서류는 나눠질 수 있잖아요. 100장이면 50장 나눌 수 있잖아요. 가분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분성이 있으니까 읽어봐요. 자, 전부 취하도 되고 일부 취하도 된다는 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일부 취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공동신청이에요. 이 공동신청은 어때요? 이거는 주체야, 주체. 사람이야. 사람을 함부로 찢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분성이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공동신청은 뭐예요? 언제나 무슨 취하다? 공동취하가 되는 거야. 일부 취하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공동취하가 되는 거야. 공동취하. 전부 취하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 3번과 관련돼서 조심해 놓아야 돼.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기신청 대리인이야. 자, 대리인은 함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효과는 누가 받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인이 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대리인이 취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특별 수권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있어요. 특별 수권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봐봐요. 요 앞을 조심해서 살려놔야 돼. 자, 앞에가 쌍방입니다. 그러면 여기 쌍방이라고 써놔요. 쌍방. 그러면 쌍방 대리인은 누구한테 특별 수권을 부여받아야 할까요? 쌍방 본인으로부터. 쌍방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가 쌍방이면 여기도 쌍방이어야 돼. 여기가 쌍방이면 여기 한 방이 나오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 방이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쌍방 대리는 쌍방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제 제일 조심성이 없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방문 신청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죠. 자, 전자 신청. 자, 항상 우리 특히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자, 방문 신청이에요. 방문 직접 했잖아. 여기는 방문 신청이야. 방문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로 하죠? 지하서. 지하서로 합니다. 지하서가 뭘까요? 바로 서면입니다. 그럼 방문 신청은 지하서, 서면 지하야. 근데 여기 봐봐요. 무슨 신청이죠?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지하서, 즉 서면으로 제한다. 이름은 틀려. 전자적으로.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뭡니까? 저기 등기신청 방법은 매전화되어 있다. 이완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항상 조심해 놔야 돼요. 자, 이제 7번째.
자, 7번째. 이제 8번째만 쓰면 이제 치아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치아. 7번째. 자, 그러면 이제 전부치하고 항상 나눠. 6번째네. 미쳤네요. 6번째. 갑자기 왜 째려보는가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구만요. 자, 그러면 전부치하고 무슨 치하죠? 각하. 요 두 개를 꼭 나눠봐야 돼. 치하.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치하. 치하가 뭐예요? 전부치하면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전부치하는 신청서 포함해서 다 돌려줘.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 각하는 뭐예요? 자, 신청서 빼고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 각하가 나오냐, 전부치하가 나오느냐. 다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부치하는 신청서 포함해서 다. 각하는 신청서 빼고. 좀 미쳐버려요. 구분도 안 하고 이제 문제를 푸니까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다시 전부치하는 읽어봐요. 신청서 포함해서. 각하는 신청서 빼고. 자, 그러면 전세건이 경매가 들어가요. 전세건은 어때요? 경매가 들어가려면 방 빼고 경매가 들어가야 돼. 임차권은 뭐예요? 경매가 들어가려면 방 안 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지금 임차권의 차이가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요. 경매가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부치하는 읽어봐요. 신청서 포함해서 다. 각하는 신청서 빼고 다 돌려줘. 자, 7번째 그럼 가보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해. 자, 지금 규칙 51조. 자, 그러면 51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요 규칙 51조에 대해서 외워야 됩니까? 그런데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과거에 치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설의 다툼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규칙 51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 그러면 등기 치아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규칙 5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2011년에 등기, 전부 개정안을 가져오면서, 자, 규칙 51조에다 규정을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치아가 지금 뜸해요. 나올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치아는, 저희가 치아에 대해서 그러면 조심할 거는 요 7개 정도는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며칠 지나면 헷갈리는 게 일괄신청과 공동신청.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그래서 나중에 아리까리 한다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전부치하와 각하. 이 두 개 다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몇 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올라가요. 등기 완료 전, 전자 동그라미. 이제 전자가 보이죠? 공동으로. 공동신청은 공동으로. 자, 반드시 무슨 자로? 서면으로. 근데 우리 만약에 전자신청이라면 전자적으로 해주겠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구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자, 이번 질문 가볼까요?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입하여 하더라도 교합 읽어요.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또 까먹었다.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제할 수 있다. 자, 3번의 일괄 등기 신청 시.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갈까?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일괄 신청은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무슨 취하? 일부 취하도 가능하죠. 자, 4번의 취하 시 제출한 서류는 다 돌려줘. 그래서 아까 신청서 포함해서 다 돌려준다. 자, 그러면 5번에 등기 신청 현결을 보정을 명한 날, 다음 날까지 현관편 전화하세요.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등기가는 등기 신청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자, 6번과 관련돼서 각하 사유. 각하는 뭐가 돼요? 거부 처분.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몇 조? 29조.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죠? 11가지. 그럼 여기에서 두 개는 반드시 잡아야 돼. 1호 써봐요. 관할 위반. 그렇죠.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요. 다시 1호 한번 외워보죠.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럼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야.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는 몇 개? 2개. 상대적 무효는 몇 개? 9개. 그래서 3호부터 11호. 이 규정에 의해서 격려된 등기는 읽어봐요. 당연무효는 아니고 읽어봐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하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3호부터 11호까지는 무슨 무효가 되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자, 7번에 서면으로 각하, 접수장의 기록.
각하 결정 등본의 송달, 신청 서류 등 교부.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하는데 봐봐요. 자, 여기는 완료 전, 여기는 전견. 일괄 신청은 가분성, 전부 제하, 일부 제하. 공동 신청은 불가분성. 왜요? 주체, 사람이니까. 언제나 공동 제하, 쌍방. 방문 신청은 제하서, 전자 신청은 전자 문서로. 자, 전자 신청은 전부 제하는 신청서 포함해서 다. 각하는 신청서 빼고 다. 규칙 몇 조? 51조와 관련돼서 영문 규정이 있다라는 거. 1호 또 까먹었다. 간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저 시간이 좀 길었네요.